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유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동영상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한국 사회에 의해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옷, 의복 할 때 의복 할 때 옷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의식주에서 의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인의 전통 옷은 한복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그러면 한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의식주는 무엇이냐? 한국인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 한국인은 무엇을 먹고 살았나? 또 세 번째 주는 한국인은 어떤 집에서 살았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과 관습, 전통, 요리, 이러한 의식주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에 유튜브에서 봤던 것처럼 의복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왜 입어요? 자, 옛날부터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밖에서 공격해오는 환경에 의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몸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복은 몸과 외모를 보호하거나 꾸미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의복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복식, 의상, 의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복은 시대에 따라서 고전 의복과 현대 의복으로 나누어지는데 한복은 고전 의복에 속하는 거고 우리들이 요즘 입고 있는 옷은 현대 의복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옷, 의복의 기능은 보온, 보온이 뭐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 겨울에 추울 때 옷을 많이 입고 여름엔 더워서 옷을 얇게 입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입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옷의 기능은 보온의 기능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체 보호의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외부, 바깥에서 오는 충격이나 또는 햇볕 때문에 내 몸에 닿는 그 빛이 자외선, 이러한 것들, 그리고 다른 물건과 또는 다른 건물과 또는 다른 사람과 부닥쳤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이제 의복이다, 옷이다라고 이해해서 신체 보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장식이나 가리개라고 이야기해서 자연물에 따라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또 무언가를 몸에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를 입에다 꽂아요. 또는 귀에다가 귀걸이를 정말 큰 것들을 해요. 또 목에다가 링을 꽂아요. 라는 것처럼 장식을 하거나 관심을 끌어보려는 이유에서 장신구로 옷을 사용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재력 등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옷의 기능으로 본다면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도 이 옷의 기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전통 의복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전통 옷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한복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을까? 자, 한복은 한국의 기후와 풍토와 생활 양식에 알맞게 정착된 한국 고유의 민족 의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국에서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 계절과 잘 맞고 한국에 산이 많아요. 산과 들이 많은데 이러한 풍토와도 잘 맞고 이러한 풍토에 맞춰서 살고 있는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도 잘 맞아서 한복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된 전통 옷이 되었다. 옛날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복 입었잖아요. 그쵸? 나이가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상관없이
매일매일 한복을 입었잖아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만 한복을 입지만 예전에는 이게 평상복, 일상복이었잖아요. 그러한 이유는 한국의 기후, 풍토, 생활 양식에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복은 선의 흐름과 색상의 조화가 매우 아름답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활동성과 기능성을 가진 옷으로 생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서 봤을 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현대 생활에서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을 때는 이러한 아름다움과 색상의 조화, 경제성, 그리고 활동성과 기능성이 아주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복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한복은 환경적 특징이 있는데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옷감을 만들고 자연 연료로 염색을 한다 이야기했어요. 한복은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염색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빨간 것은 뭐 치자나무라든지 뭐 녹색이라고 하면은 녹색 풀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러한 식재료나 이러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 한복의 천을 염색해서 다양한 색깔의 한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색상의 조화는 한국에는 오방색이라는 색으로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이 오방색이라는 것이 황색이 무슨 색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노란색하고 비슷한 거예요. 황색. 그 다음에 청색. 청색은 어떤 색일까요, 여러분? 파란색. 그쵸? 파란색, 이는 남색, 이 정도를 청색이라고 하고, 백색. 백색은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하얀색. 적색은 무슨 색일까요? 적색은 빨간색, 그리고 흑색은 검정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하고, 이러한 오방색을 사용해서 화려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선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한복은, 옷이 막 여러 가지의 그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에 쭉 뻗어 있는 곡선과 직선. 이렇게 선이 별로 없잖아요.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멋을 낸다. 그래서 선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옷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서 한복을 입으면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온 걸 잘 모르잖아요. 왜? 한복이 이미 너무나 크니까. 그쵸? 그래서 한복을 입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자 한복 같은 경우에는 치마가 매우 커서 내가 밥을 많이 먹어도 이 밥 먹은 게 티가 안 나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뭐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으면 밥을 먹으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복은 그러한 체형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고 체형이 변하면 쉽게 내가 살이 찌면 옷을 더 크게 만들거나 살이 빠지면 옷을 더 작게 만들어서 입을 수 있게 있는 게 매우 편하다. 그래서 옷을 고쳐서 입을 수 있도록 체형에 맞게 고쳐서 입는 것이 매우 편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활동성과 기능성이 있는데 옷의 품위, 그러니까 옷이 커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 바닥에 앉고 마루에 앉고 하는 이러한 좌식 생활에 적합하고 이러한 자식 생활에서 활동하기 편리한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 면에서도 한복은 굉장히 좋은데 한복은 몸을 조이지 않고 여유 있는 옷으로서 이렇게 몸 안으로 바람도 잘 들어오고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도 밖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환기가 잘 되고 또 몸을 꽉 조이지 않아서 몸이 힘들지 않고 그래서 몸을 조이지 않고 여유가 있는 옷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한복이 가진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복을 입어본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한복에는 우리가
한 가지의 한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뭐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한복에서도 결혼할 때 입는 혼례복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혼례라고 하는데 그 혼례복이 있어요. 그래서 혼례복은 전통 혼례를 할 때 입는 옷.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웨딩 드레스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신부는 다홍색, 붉은색의 치마를 입고 연두색의 저고리 연두색, 녹색과 비슷한 연두색의 저고리를 입고 화관이나 쪽두리, 쪽두리는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 뒤에 머리를 묶어서 꼽는 거고 화관은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쓴 거. 이것을 화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한삼을 길게 늘려 손을 가린다 해서 이게 하얀 색깔 천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길게 늘려 있잖아요. 요걸 이제 한삼이라고 하면 요게 한삼. 요게 한삼. 자,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입는 것이고, 남자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그리고 마고자 이 안에 입었고, 두루마기, 그 다음에 관복, 각대, 사모, 이게 사모예요, 사모. 쓰고, 목화를 신으며, 이게 목화, 목까지, 발목까지 올라오는 목화를 신으며, 포선을 손에 든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분은 포선을 안 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입었던 옷을 혼례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복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옷에서 장식하는 이런 장식무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결혼할 때 입는 옷이니까 매우 화려하게 입는 것처럼 보이죠. 자, 다음은 곤룡포라고 해서 자, 이거 누가 입었을까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나 대장금이나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옷이죠. 자, 임금님. 그쵸? 임금님이 입었던 옷을 곤룡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임금이 입던 곤복 또는 용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루마기와 같은 모양의 옷이고 붉은색은 강한 생명력을 나타내서 대부분의 왕들은 다 이렇게 빨간색의 옷을 입으면서 가운데는 이렇게 용 모양이 있는 이렇게 용 모양이 있는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용이 있는 포라고 해서 용포 그래서 곤룡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관복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라고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 이러한 공무원들 그 나랏 일을 하는 사람들 왕 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에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선시대에 문무백관들이 입던 옷이다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관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관이면은 싸움을 하는 신하들의 관복의 경우에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문관 서류 작업 문서 작업 이러한 집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학이 그려져 있다. 새 학. 자, 그리고 당상관은 두루마리, 당하관은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옷이 다 똑같은 한복 같아 보이지만 이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지금 뭐가 알 수 있어요? 여기 호랑이가 있으면 아 무관이구나. 아 가슴에 학이 그려져 있으면 문관이구나. 당상관은 학이 두 마리가 있구나. 당하관은 한 마리만 그려 있구나.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옷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관직에 따라서 다른 무늬를 흉배라고 하고 관복에서 역사적 그리고 시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흉배인데 여기 흉배 배 위쪽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흉배. 자, 흉배인데 조선의 흉배는 명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졌다. 자, 조선시대 때 명나라는 지금의 어느 나라? 중국이죠. 자, 조선시대 때 중국은 한국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러한 의복들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에서 일하는,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관복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상복이에요. 상례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
장례를 말할 때 상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례를 할 때 장례를 치를 때 입는 복식을 상례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례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은 수의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옷은 상복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왜 상복을 입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상복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옷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입고는 있지만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배로 만든 옷을 입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입혀요. 그래서 입관이라고 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옷을 입혀서 관 안에 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복이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입는 옷도 있어요. 이거 보면 여자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 자, 앞에서 봤던 그냥 한복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무늬들이 이렇게 색동무늬라고 하죠.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색동무늬의 저고리, 색동무늬 옷을 많이 입는다라는 걸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아이들이 자,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이 오방색을 다 넣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한복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 한복의 단점 여러분 뭘까요? 한복은 지금은 한복을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해요. 그렇죠? 치마가 너무 길어서 걸리적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한복을 그냥 막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큰 옷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관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한복을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잘 입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세탁을 하거나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유에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복을 잘 입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한복의 변천사에 대해서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집 한복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 속 벽화에서 한복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구려의 의복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의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옷의 활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의복과 전투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라의 경우 고위층 귀족들이 당나라 복식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백제의 복식은 신라보다 더 화려하고 고구려보다 더 여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한복의 공통점, 긴 저고리와 길고 통이 큰 팔, 허리에 두른 천으로 만든 허리띠가 특징이었죠. 다음 고려시대입니다. 광종이 즉위하면서 한복의 특징이 생겼는데요. 출신과 계급에 따라서 한복의 소매 색깔을 보라색, 붉은색, 연두색, 자주색 총 4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또 고려시대 말기에는 짧은 저고리가 유행되고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고름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복식에서 계층적 신분 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 복식은 왕복, 백관복, 서리복과 상층지배 계급의 부녀자들이 입었던 명부복으로 집약되고 신분이 낮은 서민층은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고유복식의 기본 구조인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한편 조선 중기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한복이 짧아지기 시작해서 특히 조선 말엽에는 여성의 저고리 길이가 유례없이 짧아져 오늘날의 한복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과 선이 만나서 아름다운 면을 만드는 우리의 한복. 자, 이게 한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한복이 변화되어 온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복은 의복, 이러한 옷을 통해서 신분, 그리고 자신의 개성, 그리고 계절과 맞는 옷을 입으면서 몸을 보호하기도 하는, 그래서 옷은 신분과 개성과 계절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복과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이러한 한국 사회, 한국의 생활, 한국의 계절을 안에서
그 안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또는 그들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옷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는 없지만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충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겉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지만 지금도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의 개성을 알고 계절을 알 수 있고 신분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나라의 전통 옷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어느 나라예요? 중국. 중국의 전통 옷은 한국의 한복과 달리 이렇게 치파오라는 옷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치파오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에 딱 옷이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게 정말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중국 학생들은 아, 너무 마른 사람이 입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살이 좀 있어서 통통한 사람이 입을 때 이 치파오는 더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치파오를 입으면 저도 치파오가 있는데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티가 나서 한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이 치파오는 너무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입는 전통옷, 여자의 옷을 치파오라고 해서 화려한 색상 그리고 다양한 모양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길게 길게 트여져 있다. 왜냐하면 몸에 딱 붙는 옷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다 막혀 있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한쪽 부분이 이렇게 딱 트여 있다. 그 다음에 남성용은 남성들이 입는 옷을 창과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남자도 한복, 여자도 한복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여자는 치파오, 남자는 창과라고 이렇게 옷의 이름이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느 나라의 전통 옷을 볼까요? 빠밤. 그렇죠. 자, 이것은 베트남. 베트남 남자들의 전통 옷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들이 입는 전통 옷은 아오자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치파오랑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입는 게 여기 양옆이 여기 옆에가 쭉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바지를 입는다라는 게 중국의 치파오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아오자이라는 옷은 위의 옷을 길게 입고 그 안쪽에 바지를 입는 형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오자이가 긴 것은 인의예지 신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인의예지 그러니까 예의와 예절과 신과 이렇게 부모님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옷 안에 아오자이라는 의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나 베트남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에 맞춰서 점점 얇은 천으로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지는 게 이것도 한복처럼 변화를 겪어오면서 현대 아오자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베트남 친구들이 이 아오자이를 입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오자이도 있는데 이 옷도 잘 못 입어요. 왜냐하면 이 옷도 치파오와 비슷하게 여기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한복처럼 이렇게 옷이 넉넉하게 큰 게 아니라 몸에 딱 맞춰서 입어야 하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면 옷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입어요. 그래서 한국의 옷이 한복이 왜 좋지 생각해보면 밥을 많이 먹어도 괜찮고 살이 좀 쪄도 그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치파오나 아오자이 같은 경우는 날씬한 사람들이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일본의 전통옷, 기모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본의 옷. 자, 기모노는 입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일본 다음을 느끼게 하는 전통 옷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거 보면 누구나 다, 일본 옷이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치마가 여기가 밑에까지 발까지 길게 오고 이게 폭이 넓지가 않은데 찢어지거나 트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이 기모노를 입으면 펭귄처럼 걸어야 돼요. 여러분 펭귄 알죠?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아주 조금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모노를 입으면 빨리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옷들이 전통 옷이긴 하지만 일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러한 옷도 현대 생활에선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입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입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입어볼 수는 있지만 입는 것도 쉽지 않고 좀 불편하다. 한복도 입는 과정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한복은 입고 나서는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모노는 입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입고 있을 때도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생활 의복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옷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여자들은 끄바야라는 전통의 옷을 입는데, 지난 학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학생이 말할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특별하게 이것은 전통 옷이에요라고 딱 어떠한 것을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러한 옷들을 전통 옷처럼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끄바야라고 해서 블라우스 형태의 전통 옷을 입고, 자, 남자는 바띡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띡. 자, 그래서 천에다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도장을 찍어서 문양을 넣고 천연 물감으로 염색을 한 인도네시아 전통 옷감이다. 그러니까 이 옷 있잖아.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림을 손으로 그렸다라는 거고 천연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 의상으로 입고 있는 옷이다라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인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 여자 전통 의상도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아름답긴 하지만 불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옷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 중에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있었는데, 이게 꼭 그 전통 옷이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틴이라는 의상을 만드는 옷감, 이제 기능이 따라서 이제 드레스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래쪽에는 가볍게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트남의 아우자이하고 좀 비슷하게 위에는 좀 길게 그리고 그 아래는 바지를 입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우자이하고 다르게 여기가 짧죠. 좀 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좀 짧아요. 자,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차반이라는 옷을 입는데 차반은 화려한 줄무늬 이런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금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거나 입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우즈베키스탄만의 전통 옷도 그 나라만의 역사와 그 나라만의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 계절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몽골의 옷을 보면 한복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의 전통 옷은 델이라고 하는데 한복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지역마다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의 전통 옷도 이거 하나예요 라고 할 수가 없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왜냐하면 몽골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겨울이면 도시에서도 델을 입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옷은 매우 따뜻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몽골에 초원이 많잖아요. 이렇게 유목민, 양이나 뭐 이렇게 소를 키우는 이런 유목민들은 아직도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옷들을 많이 입고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통 옷을 가장 일반적으로 즐겨 입는 나라가 몽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몽골의 옷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활동하기도 편하고 입기도 편한 이러한 옷인 것 같고 그리고 매우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하나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나라들의 과 관련된 또 이게 다른 한국의 전통 의상을 봤으니까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의복이란 어떠한 사회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이제 한국에서 1970년대 한국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는 미니스커트라고 하죠. 무릎에서 10cm 이상 올라가 있는 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경찰이 잡혀가요.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두발이라고 하면 머리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남자는 기를 수가 없어요. 머리를 길게 기르면 안 된다 해서 머리를 기른 사람을 길에서 경찰이 만나면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자, 이러한 의복과 두발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 옷을 내가 원하는 옷을 다 입을 수 있지만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옷들과 이러한 남자는 머리를 기를 수 없었다라는 이러한 의복의 규정, 두발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러한 그 제도나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그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긴 것과 미니스커트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유행을 했지만 그 유행을 하는데 그러한 유행이 뭐예요? 잘못된 나쁜 것을 사회 안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퇴폐풍조라고 해서 규정, 못 입게 했다, 단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는데 이렇게 짧은 옷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짧은 옷을 법률에 근거해서 무릎에서 20cm 이상 올라가 있는 옷을 이렇게 입지 못해서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경찰이 와서 무릎에서부터 치마 길이까지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20cm가 넘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한국의 70년대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옷을 입을 때도 치마를 입을 때도 짧은 치마를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도 혹시 이런 그 사회적인 문화 또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나 싶지만 한국에선 이러한 그 미니스커트 규정이나 의복 그 규정에 대해서 정말 특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1970년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는 머리를 다 이렇게 지금 경찰서에 다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왜 잡혀왔냐? 머리가 길어서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 잡히니까 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장발 단속.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자신은 멋으로 알고 기르는지 모르지만은 장발은 위생에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남이 기른다고 덩달아 기르고 그 지저분한 모양이 과연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치안당국은 머리가 귀 밑까지 내려가는 등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발자들에게는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단속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생과 품위를 생각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머리가 길면 잡아서 이렇게 머리를 다 직접 잘라줬다라는 걸 경찰서에서 참 특이한 제도인 거죠. 그쵸? 여러분 나라에서도 혹시 이러한 비슷한 어떤 사회적, 문화적 관련된 이런 제도나 규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있었던 친구들은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또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0년대에는 이러한 장발과 미니스커트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면 80년대에는 이제 청바지라는 의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대를 상징하는 것, 80년대 20대 젊은이, 자, 젊은이를 상징하는 거는 청바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0년대는 청바지, 70년대에는 미니스커트가 있는데, 자, 그래서 시대별로 70년대에는 청바지를 입었을 때 이렇게 나팔바지라고 하고, 80년대는 여기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은 보이프렌드 진이라고 이야기하고 90년대에는 부츠컷 여기서 나팔바지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부츠컷이라는 이름이 있고 남자들은 이렇게 힙합 바지라는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2000년대는 스키니진 아직도 여러분들 스키니진 입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옷들이 다 유행을 따라서 쭉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옷이 변화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청바지에 대해 변화된 모습. 자, 청바지는 젊음을 상징해요. 한국에서는 청바지를 입으면 젊은 사람이구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도 청바지를 입으면 본인이 젊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0년대, 80년대 여기 옷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980년대 우리 여기 응답하라 응사 여러분 봤지? 이거 응사는
응사는 1988. 그러니까 거기 응사에 나왔던 거 맞네요. 그래서 응답하라 여러분 1988 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기 바지, 허벅지는 넓고 통이 넓은 이러한 옷들, 옛날에 이러한 옷들을 입었다. 근데 요즘에 다시 또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1980년대에는 머리 스타일이 어때? 다 단발머리, 단발, 이렇게 다 짧은 머리, 이렇게 긴 머리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짧은 단발, 귀에서 3cm 정도의 단발머리를 가장 많이 하고 다녔다. 이것도 나라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여자는 머리를 길어서 따고 다니던가 아니면 길이 3cm로 잘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학교를 다닐 때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것들의 규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규정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학생은 어때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의 의복 규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의 여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남학생들이죠. 남자는 완전 빡빡 길고 자,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군인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조국과 국가의 관계가 완화된다. 이런 거예요. 교복을 입지 않고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e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오늘 오후 1시쯤 울산 모 고등학교 1학년 1000여 명이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 모여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발 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와 형태 등을 너무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이 마치 연예인처럼 무스를 바르고 염색까지 하는 바람에 통제가 불가능해 검열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웹연대 위드를 비롯해서 자, 그래서 지금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여기 왔어. 내가 여기 왔어. 굉장히 내 머리 진짜 죽여. 아줌마 머리 진짜 죽여.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진짜 죽여. 빨간 머리 진짜 죽여. 내 머리 진짜 죽여. 아줌마 머리 진짜 죽여. 콜로레이어.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은 두발의 길이뿐만 아니라 두발 상태, 그러니까 염색이나 파마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두발 상태 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머리를 몽실이 스타일 이것을 죽이지 아니면 알지 하루아침에 난 용두머리 돼버리지 나는 봤어 롤러코스터 같은 속도로 나는 봤어 밀린 머리를 고속도로 나는 봤어 선생님은 미용사용 대박 난 그 머리를 두발 자유가 되지 않았던 한국에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그 청년층이 다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층에 이러한 두발 머리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학교에 대한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많은
많은 학교들이 교복은 많이 착용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었던 학교들도 이렇게 교복을 다 착용하는지,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모든 학교가,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교복을 입어요. 똑같은 옷을. 그래서 이렇게 교복들을 다 입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떠한 옷을 착용하는지, 또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학생들의 의복 규정, 두발 규정, 교복 자율화에서 교복을 다시 입고 있는 현대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의복이 나타내는 신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과제가 이번 주에는 과제가 하나,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도 꼭 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